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우신입니다. 네, 좀 일찍 오늘은 뵀습니다. 예, 오늘 뭐 아실진 모르겠는데 시간표가 좀 바뀌었어요. 오늘 하루는 제가 요청을 좀 해가지고 개장 시간이 뒤로 밀리는 바람에 제가 부탁을 해서 원래 이제 제 앞에 하시던 분이 아마 뒤에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오늘은 빨리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저 문자 하나만 좀 보내고요. 잠깐만요. 예. 예, 지금 이제 장이 시작을 안 했다 보니까, 장중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시청자 층도 좀 다른 것 같고. 자,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지금 올해가 뭐 적토마의 해라고 하더라고요. 예, 올해가 이제 적토마의 해인데, 다들 수익들 많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9시 50분까지 예,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이제 26년 첫날이기는 한데 이제 또 내일부터 주말이에요. 그래서 제 주변에 또 보니까 뭐 휴가를 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휴가 써가지고 주말까지 쉬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장은 일단 10시 개장하고요. 이제 15시죠? 15시 30분? 이제 폐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프리마켓 없습니다. 프리마켓 여러분들 흔히 얘기하는 NXT 얘기하는 거예요. 아침에 NXT 거래가 오늘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9시 50분부터 동시호가 그냥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시장 잠깐만 볼까요? 우리가 이제 연말이라서 쉬는 동안 폐장하고 이제 1월 1일이고 해서 쉬는 동안 미시장이 사실 야금야금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벌써 은근히 4거래일 연속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이제 기존 추세를 돌파하는 듯 하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고, S&P 500도 신고가 갔다가 내려온 상태고요. 예, 다우산업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주요 지수들이 모두 조금씩은 내려와 있어요. 잠깐만요. 예. 다들 인사하시는 분이. 예.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지금 은근히 3거래일이죠, 얘는 3거래일째 지금 하락을 했는데. 지금 미시장에서는 이제, 그냥 26년 자체가, 우리가 볼 때, 26년 시장을 미리 볼 때, 미리 어떤 예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예상을 해볼 때, 지수 측면에서만 봤을 때 25년보다 좋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잠깐만요. 볼 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올해 26년 같은 경우는, 올해 26년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것도 저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25년에 끌고 왔던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죠? AI 플러스 유동성. 인데 이거는 이제 계속 유지가 되고, 당연히 이번 시장 같은 경우는 AI가 어떻게 보면 이제 피날레도
장식을 할 겁니다. 이거는 뭐 이미 어느 정도는 윤곽이 25년에 다 나온 것들인데, 여기서 개인적으로 좀 추가적으로 크게 봐야 될 게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정책적인 이슈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추가로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정책적인 이슈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날짜까지는 모르겠고 6월에 아마 그 지방선거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11월에 이제 중간선거가 있죠. 실제 이제 시장 얘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트럼프의 어떤 중간선거를 앞둔 지지율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처음에 이제 AI 버블 얘기 나왔을 때 AI에 대한 투자가 늦춰지기가 쉽지가 않다 라는 주요 논거 중에 하나로 많이 제기가 되기도 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인데,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가 먼저 이제 지방선거가 열려요. 그리고 미국은 트럼프가 예전에 한번 뭐라고 해야 되죠? 한번 고배를 마셨던 중간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게 공교롭게 이제 올해 동시에 일어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포커싱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사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12월에 그런 기미가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정책 이슈로 나왔던 것들이 부동산이 있었고, 뭐 탈모? 예, 이것도 있었고, 저출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요. 이미 이제 주식시장 내에서도 12월에 그런 기미가 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얘네들은 단순 테마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공통점은 정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25년부터 이어졌던 AI와 시장에 있는 유동성이 되겠지만, 이 정책적인 이슈 이것도 26년에는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다 라는 점입니다. 이 시간은 이렇구나. 이게 근데 시장이 열리지 않는 시간에 뭐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조금 분명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25년, 아마 지금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거예요. 25년에 많이 오른 종목. 혹시 이거 순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1위가 아마 원익홀딩스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2위가 시어스테크가 많이 올랐어요. 3위가 로보티즈로 제가 알고 있고요. 4위가 좀 당황스러운 종목이긴 합니다. 천일고속. 5위가 동양고속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올해 많이 오른 종목 중에 4위, 5위가 사실 테마주에서 나왔어요. 그것도 12월에. 11월부터 올랐나? 뭐, 아무튼 11월, 12월에 나왔고, 이 세 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꾸준하게 오른 종목들이죠. 로봇이고요. 의료 AI고,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반도체 얘기하고 바이오 얘기하고, 맞습니다. 뭐 특히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국내 시총 대부분을 차지하는 섹터죠. 그러다 보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간에 막 싸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보면 뭐 반도체가 가야 된다, 뭐 바이오가 가야 된다, 2차전지 요즘 2차전지가 좀 어렵죠. 여튼 주요 섹터들 가지고 자꾸 그 아웅다웅 그러는데,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대장은 뭡니까? 반도체입니다. 근데 수익률을 어디서 나온다? 다른 데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실제 25년 수익률도 어디서 나왔죠? 로봇, 의료 AI. 로봇, 의료 AI. 얘네는 공통점이 있죠. 로봇은 뭐예요? 피지컬 AI잖아요. 그 다음 의료 AI. 그리고 뭡니까? AI,
산업화의 구체화. 그죠? 다 여기서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쪽이 지금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2월 말에도 아마 변동성이 컸을 텐데, 이런 쪽에서 사실 수익률은 나왔다라는 거. 그럼 26년은 어떨까? 26년에 대한 건데, 일단 피지컬 AI는 여전히 좋아요. 근데 로봇 많이 올랐죠. 지금 작년 상승률 1위와 3위가 로봇입니다. 로봇 많이 올랐어요. 로봇하고 의료 AI는 여전히 우리가 봐야 되는데, 얘네는 변동성은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변동성은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거기에 맞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사기에는 그 변동성에 좀 치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주가가 뭐 한 10만 원이라고 치면 10만 원이라고 치면 이걸 지금 사서 15만 원에 팔 수도 있겠죠. 문제는 10만 원짜리 주식이 한 7만 원, 6만 원 갔다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 변동성 감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 좀 뭐라고, 그러니까 변동성을 감안할 수 있는 분들의 영역이라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얘네들은. 물론 이제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이제 전반적인 그 섹터의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오히려 피지컬 AI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지금 시점에 잘 보셔야 될 건 자율주행입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쪽은 아직 덜 올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12월에 많이 강조하던 건데, 자율주행과 온디바이스 AI는 이쪽은 상대적으로 이제 하방이 제한적인 매력이 있어요. 이쪽은 적극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봐요. 이쪽 섹터. 얘네들은 공통점이 있죠. 전부 AI 산업이 구체화돼서 나온 섹터들입니다.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만 좀 다를 뿐이에요. 위에 있는 로봇과 의료 AI는 25년에 진짜 많이 올랐어요. 지금 보셨다시피 25년 많이 오른 1, 2, 3위가 전부 로봇과 의료 AI입니다. 1, 2, 3위가. 그리고 자율주행하고 온디바이스 AI는 12월에 조금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그래도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닥에서 올라온 게 다예요. 그래서 내가 요 AI 산업화 관련된 종목을 그래도 보고 싶다? 상대적으로는 이쪽이 접근하기가 좀 편하죠. 자, 그리고 이제 2차전지 뭐 얘기가 당연히 이쯤 되면 나오니까 2차전지 얘기 잠깐 드리면,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근데 이게 제가 요 장이 열리지 않을 때 유튜브를 오랜만에 또 해보다 보니까 채팅창이 조용하구나. 원래 뭐 할 말이 별로 없죠. 뭐 지금 뭐 장 시작도 안 했는데 1시간도 넘게 남았네. 1시간도 넘게 남았고, 제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일찍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장 시작은 회원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10시부터 원래 방송을 해요. 10시부터, 뭐 다음 주부터는 아마 10시부터 하게 될 건데요. 오늘은 10시부터 장이 시작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피디님께 이제 요청을 했어요. 살짝 요청을 해서 이렇게 시간을 오늘만 바꾼 겁니다. 그 2차전지가요, 연이어서 악재가 나오죠. 지금 뭐 가장 컸던 게 LG엔솔부터 출발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두 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LNF가, 이제 이건 테슬라 건이었죠, 사실. 이런 이제 계약 해지 혹은 계약 규모의 축소, 이런 것들이 지금 연이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연말에 뭐 하나 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LG엔솔 있었고, LNF 있었고,
이렇게 이제 대규모 계약 축소, SK온 쪽 여기서도 연말에 아마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SK온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한 건인가? 계속 계약 축소 혹은 취소. SK온이 아니다. 포스코퓨처엠 맞아. 네, 제가 잠깐 헷갈렸어요. 포스코퓨처엠 건도 아마 지금 12월 말에 나왔어요. 얘도 무슨 계약 축소가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얘는 이제 계약 축소. 이게 지금 뭐 다른 어떤,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둘러싼 어떤 이슈를 포함해서도 이게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긍정적인 뉴스들은 완전히 다 묻혀 있어요. 지금 보면 일단 긍정적인 뉴스들은 뭐가 있냐면 지금은 묻혀져 있지만 이제 탄산리튬 선물의 상승세, 연말에 좀 빠졌는데 12월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살짝 조정 나온 거고 기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국내 뭐 전기차 보조금 이슈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중국 쪽은 이제 뭐 전기차 업체들 실적이 좋죠. 근데 이거는 이제 반사 이익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건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이슈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은요, 전부 수년 전부터 나오던 이제 전기차 기반이잖아요. 전기차 기반의 어떤 내러티브라고 해야 되나? 네. 전 이걸로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걸로 반등하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뭘로 올라가야 된다? ESS나 혹은 로봇 기반의 내러티브, 그리고 이게 메인이 돼서 반응을 해야 2차 전지가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사실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좀 해봐야 돼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2차 전지가 지금 보면 여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번 좀 반응을 해보시면 2차 전지 종목을 한 종목이라도 들고 계신 분들, 그리고 2차 전지 지금은 없는데 최근에 빠져서 관심이 생긴 분들 한번 1번, 2번 한번 쳐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의 상당수는 저는 1번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1번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전지가 이제 뭐 시장에서 실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2번도 꽤 있으시네. 근데 1번이 확실히 많죠. 약간 2차 전지가요, 이제 개인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이게 한번 풀려야 특히 이제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거든요. 실제 최근에 나온 보고서 중에. 근데 이거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꽤나 좀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현재 코스닥 2위와 3위가 2차 전지잖아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 한 20위권의 그 에코프로 그룹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하지만 그 2위, 3위에 있다 보니까 2차 전지가 그래도 올라가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현상이 좀 있어요.
코스닥 지수를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섹터는 바이오고, 두 번째가 2차 전지고, 세 번째가 로봇이고, 네 번째가 반도체거든요. 로봇을 뒤로 놔야 되나? 반도체 로봇.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종목은 많으니까요. 근데, 지금도 뭐 보셨다시피 1번이 많아요. 특히, 그나마 최근에 샀다? 면은 괜찮은데, 최근도 아니고 몇 년 전에 사신 분들이 많다고요. 즉, 거기에 갇혀있는 수급이 많은데, 이게 대부분의 개인 수급이에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코스닥을 더 선호하죠. 그런데 개인 수급이 2차 전지에 좀 많이 막혀 있다고요. 그럼 2차 전지 종목이 어느 정도 그래도 올라와 줘야 이들이 2차 전지를 좀 팔고 다른 데로 분산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분산이 되는 섹터들의 상당수는 코스닥에 속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2차 전지가 한번 올라야 이게 좀 풀릴 텐데, 한번 오르면 자연스럽게 코스닥 지수에 영향도가 있으니까 코스닥 지수도 또 올라가겠지.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지수는 여러모로 2차 전지가 중요하긴 해요, 확실히. 시가총액 구성도 그렇지만 실제로 수년 전부터 개인 수급이 여기 많이 갇혀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측면에서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가. 오늘은 예, 오늘만 하루 일찍 시작합니다. 제가 10시부터는 회원방송을 해야 돼서 오늘만 일찍 좀 장전에 재미없게 좀 시작을 하네요. 움직이지도 않는데 얘기하고 있으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예. 어쨌든 2차전지 얘기를 하다가 좀 여기까지 좀 빠졌는데, 2차전지 최근에 연이어서 계약 축소 혹은 취소 소식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12월 달에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12월 달에 좀 주가가 내려왔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결론적으로는 들고 계신 분들, 1번의 입장의 분들이 지금 팔 이유는 없죠, 사실. 예. 지금 팔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 팔 이유는 없어 보여요. 조금 기다리면 시장 자체가 이제 전기차 기반의 내러티브보다는 ESS나 로봇 기반의 내러티브로 관심을 줄 때가 분명히 나올 거고, 그때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2차 전지가 못 가면이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2차 전지가 아예 반응을 못 해주면 코스닥 강세론을 강하게 주장하기도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하게 시가총액 구성으로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시가총액 구성만으로는 2차 전지가 못 가도 바이오가 가면 돼요.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가능한데, 지금 이런 이제 어떤 개인 수급이 갇혀 있는 이 현상까지 같이 고려하자면 2차 전지가 그래도 한 번은 조금은 그 의미 있는 수준으로는 올라와 줘야 되지 않을까. 그 의미 있는 수준의 기준은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른데, 제 기준은 그래요. 제 기준은 이제 수년 전에 기록했던 고점 있죠. 고점의 절반 가까이 정도? 의미 있는 수준의 반등이? 전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가 올라야 코스닥이,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 얘기고, 똑같은 거죠.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이 또 강하게 올라오면 코스닥 가겠구나라는 심리도 생기죠. 근데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늘상 많이 얘기했던 건데요. 이제 현실적으로 반도체가 올라가서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를 우리가 논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시가총액 구성이 안 맞아요. 차라리 바이오는 가능한데, 진짜 세게 가려면 요소급이 한번 풀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2차 전지 말고는 글쎄 이 정도로 수급이 갇혀있는 섹터가 있나? 소부장? 소부장도 이 정도는 아닐 텐데, 로봇은 당연히 아닐 거고 바이오도 아닐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말고는 좀 오래된 묵혀있던 수급이 없어요. 강하게 쏠려있는 섹터가. 그래서 저는 한 요 정도는 가능하다라는 게 제 기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제가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지금 차트 보면 나오겠지만, 수년 전에 50만원이었다. A 2차 전지 주식. 한 25만원까지는 한번 오지 않을까? 이 정도입니다, 저는. 딴 거 아닙니다. 그래야 좀 물량이 풀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창진은 한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이제 관심이 생겼다. 이분들은 지금 편하죠, 사실은. 최근에 관심이 생겼으면, 좀 매일 시장을 접근하기가 어렵다면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매일 시장 체크 가능한데? 그럼 봐가면서 하면 돼요. 예. 그럼 봐가면서 하면 되죠. 그쵸. 가격적인 메리트는 어느 정도 생겼어요, 이제 또, 다시.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를 해볼까요? CS가 코앞이라, 오를 때 따라 들어가라는 얘기를 저는 굳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예. 지금 또 연초부터 이슈가 나왔던 게 뭐 그거 있지 않나요? 중국 이슈가 또 있지 않나요? 연초부터 지금 중국 이슈가 있죠. 뭐 방중 이슈? 연초부터 또 방중 이슈가 있는 상태인데, 이쪽도 한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12월에 반등이 좀 나온 섹터 중에 엔터가 있죠. 엔터가 12월에 반등이 좀 있었어요. 제가 사실은 엔터와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이게 AI가 아니라서 AI 내러티브랑 연관성이 너무 떨어져서 그냥 생각만 하게 되는 섹터란 말이죠, 제 입장에서는. 원래 이제 제 생각이 이랬다면, 이번 이제 연말 연초 요 시점 동안 이것저것 기사들 찾아보고 내용들 찾아보고 보고서 보고 하다 보니까, 보긴 해야겠다. 보긴 해야겠다. 보기는 해야겠다. AI가 아니긴 하지만 저는 약간 요렇게 좀 생각이 바뀌긴 했습니다. 제가 이제 생각이 바뀐 이유가 요 방중 이슈 때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방중 이슈가 있네? 야, 엔터주 더 가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보다는 저는 사실 어제 신년사 혹시 다들 보셨어요? 어제 신년사? 저는 신년사 보고 사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신년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 좀 얘기했던 것 같은데, 26년 시장을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예상보단 전망이라고 할게요. 전망을 할 때, 25년부터 이어졌던 AI와 유동성이란 키워드는 계속 가져가야 되는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인데, 여기에 이제 하나 정도 더 첨가하자면 저는 정책적인 이슈를 좀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AI, 유동성, 정책,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삼각형을 딱 이뤄가지고 요 세 개 키워드가 다 균형을 잡고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지금 26년 시장에 대한 제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책은 지금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모두 중요한 이제 정치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12월에 있었던 이런 막 온갖 테마주들의 난립도 사실은 다 정책에 기반돼서 움직인 것 같고요.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다 보니 AI가 아니어도
정책과 연관된 건 좀 봐야겠다. 근데 이제 어제 신년사 중에 그 뭐죠? K 콘텐츠라고 해야 되나? K 콘텐츠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엔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이게 뭐 과거랑은 다른 규모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150조 국민성장펀드 이 얘기도 당연히 나왔는데 150조 국민성장펀드 얘기 나오고 있죠. 계속 성장펀드. 그래서 나라에서 75조 민간 75조 이렇게 해가지고 모두 나오는데 K 콘텐츠가 9조인가? 거의 10조 가까이던데 이쪽이. K 콘텐츠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중이 있게 지금 정책적으로 좀 보더라고요. 비중이 있게. 그래서 엔터도 좀 그런 의미에서, 화장품도 그런 의미에서 좀 같이 봐줘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연초부터 중국 이슈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 모르는 상태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같이 봐줘야 된다. 근데 이제 아침에 또 기사 중에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아침에 기사 중에 중국에서 우리나라 대학 15개인가요? 학위 인정을 안 해준대요. 또 얘네는 그 초대를 해놓고 이런 걸 또 발표를 한다고? 그럼 뭐 하는 거지 얘네? 뭐 협상력을 올리려고 이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예. 오늘 프리마켓 안 열립니다. 예. 9시부터 프리마켓이 시작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프리마켓 안 열리고, 참고로 저번에 수능 때도 장이 늦게 시작하잖아요. 그때도 프리마켓이 안 열렸어요. 수능 때하고 차이는, 수능 때는 끝나는 시간도 1시간 딜레이가 됐는데, 수능 때는. 근데 요 해마다 첫 거래일에는 끝나는 시간은 동일합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증권사에 오래 있어 봤지만 아마 오늘은 휴가가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은 거래량도 그래서 평소보다 좀 적을 가능성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약간은 그래도 쉬엄쉬엄 한다는 마인드로 좀 보시는 게 맞겠다. 왜냐면 또 내일부터 주말이고, 이게 징검다리가 껴있어가지고, 원래 증권사 직원들은 12월 31일은 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출근을 안 하거든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점마다 한 명씩 출근해가지고, 지점 문만 열어놓고 점심인가쯤에 퇴근해요. 나머지는 출근도 안 하고. 근데 31일 그렇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오늘 휴가를 써버리면 31일, 1일, 2일, 3일, 4일 쭉 쉬니까 아마 휴가 쓴 사람들 많을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장은 약간 그런 어떤 시기적인 부분도 감안하면서 전반적으로 쉬엄쉬엄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너무 첫날부터 무리하지 마시고, 무리할 것도 별로 없고. 예. 자, 그리고 우주항공이 또 셌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모든 게 AI로부터 출발을 하는데, 우주항공은 올해 아마 하반기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할 가능성이 현재 높다고 하더라고요. 하반기에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벌써부터 막 관련주들이 들썩들썩했죠. 스페이스X의 상장이 어떤 우주항공 섹터의 전면 부각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현재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우주항공은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해외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AI라는 키워드는 앞으로 수년 동안 없어지지 않을 키워드이기는 하죠. 여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하실 겁니다. 모든 산업이
AI를 향해 있잖아요. 모든 산업이. 모든 산업은 결국 AI를 향해 있거든요. 근데 어떤 AI의 종착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지금 해외 쪽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을 보면 AI의 종착지를 우주항공으로 가리키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AI 기술이 가장 고도화돼서 이제 산업의 접목이 되는 대표적인 그 산업군을 우주항공 섹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주항공이라는 섹터도요, AI 내러티브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네.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먼 얘기 같지만, 그리고 실제 먼 얘기이기도 하지만, 근데 결국 이 AI라는 이 키워드가 가장 마지막으로 향해 있는 방향이 우주항공이라고요. 뭐 실제 뭐 장견 로봇 같은 우주항공의 해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여기 채팅창에서도 하시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죠.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사실 로봇은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로봇은 우리가 이미 몇 년 전부터 동네 가게를 가도 이렇게 뭐 서빙 로봇도 우리가 많이 접해보고 있었잖아요. 마트에 가도 있고, 예? 그 이번 주말에 키즈 카페를 갔는데 키즈 카페에도 로봇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봇은 은근히 지금 우리 생활 속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사실. 그거랑 과연 1대1 비교가 될까까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그러니까 우주항공 섹터가 진짜 강한 시세를 줄 수 있는, 즉 작년의 로봇처럼 그런 시기가 과연 26년일까까지는 모르겠는데,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알겠죠. 그러니까 속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체크를 해나가면서 봐야 되는 단계라고는 보지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그 연말에 12월에 민간 로켓이 성공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빛나노 그게 실패를 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아마 이제 올해 또 발사 시도를 하겠죠. 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라고 들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런 이벤트들이 잘 진행이 되면 좋겠고, 어쨌든 우주항공이라는 섹터는 지금 글로벌 금융자산은 AI 내러티브로 보기 시작을 했다, 작년 연말부터.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이제 봐야 돼요. 우주항공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우주항공 섹터가 얼마나 빠르게 시세가 날지는, 이건 지켜볼 문제긴 해요. 근데 방향성은 우상향으로 봐줘야겠죠. 그리고 아까 AI 내러티브 뭐 쭉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서 보면 요 피지컬 AI와 의료 AI가 25년에 제일 많이 올랐죠. 얘네가 25년에 제일 많이 올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얘는 여전히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얘네는 CES의 주요 어젠다 중에 하나죠. 근데 여기에서 그나마 좀 덜 오른 게 접근하기가 좀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이따가 이제 10시부터 장 열리고 할 텐데, 제일 여러분들이 부담 없게 살만한 게 뭘까요? 전 이거 같아요. 온디바이스 AI. 이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제일 부담은 없을 것 같아, 접근하기가. 이게 그나마 제일 못 올라간 것 같고, 그 다음 자율주행도 일부 종목 정도는 뭐 접근이 가능한 수준이기는 한데, 자율주행도 연말에 많이 좀 올라오긴 했어요. 로봇 의료 AI는 이미 12월에도 많이 빠진 것도 꽤 있어요. 올라간 것도 있고.
즉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다 이제 AI라는 키워드로 보는 거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뭐 가격이 비싸든 싸든 간에. 근데 다른 한편을 얘네는 전부 CS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로봇도 그렇고 의료 AI, 자율주행, 온디바이스 AI 전부 CS 관련입니다. 그럼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우주항공은 사실 CS랑 크게 연관은 없거든요. 네. 크게 연관은 없어요. 그래서 우주항공도 제가 이제 한번 종목도 차트나 좀 봐봅시다. 뭐 아직 장을 시작하지 않았지만 우주항공도 12월에 많이 오른 건 많이 올랐거든요.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월에 많이 오른 종목들이 좀 있어요. 포진해 있는데 그냥 엘리엇으로 보면 3파도 있고 5파도 남아 보여요. 즉 12월에 상승이 1파로 보인다는 거죠. 상승을.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의미있게 움직인 적이 거의 연말에 처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포인트에 들어가면 조금 꽤나 재미있을 것 같아요. 우주항공도. 그리고 CES는 결국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슈는 끝나기는 하죠. 오히려 이제 그 CES가 언제부터 1월 6일부터 9일 아닌가요? 6일 당장 다음 주에요. 다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이벤트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CES는 사실 다음 주 이벤트인데 국내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포함해서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일정이 나오면 끝났다라는 그러니까 일정 매매를 할 때 일정이 나오면 끝났다라는 시각이 강하죠. 하도 세론이 이놈의 시장은 많아가지고 하도 세론이 많아서 일정이 나오면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근데 이 CES라는 일정이 과거에는 어땠냐? 나를 보면 딱히 그렇지는 않았어요. 최근 한 5년 정도 데이터를 보면 딱히 일정이 끝나고 관련주가 그럼 끝났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건 있어요. 일정이 끝나고 나서 살짝 쉬는? 혹은 일정이 다가오고 살짝 쉬었다가 이제 사람들은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죠. 살짝 쉬면 예를 들면 로봇이 쉰다고 쳐봅시다. 쉬면 아 얘네 끝났어. 얘네 이미 다 올랐고 이벤트까지 나왔네. 끝났어. 근데 마침 시세가 쉬어. 그럼 사람들이 안 봅니다. 로봇은 안 봐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또 치고 갑니다. 이런 섹터들이 꽤 있었어요. CES와 관련된 섹터에서는. 제가 딱 생각나는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가 약간 그랬고, 물론 지금은 엄청 빠져있지만, 메타버스가 좀 그랬던 것 같고, 사실 로봇이나, 뭐,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런 거 은근히 꽤 많았어요. 쉬었다가 다시 가고 이런 거. 그래서 CS 이벤트를 가지고 세론 이벤트로 굳이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냥 CES가 있구나. 아, CES에서 26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만한 여러 테크 기술들이 선보이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지, 아, CES, 세론, 이렇게 보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반대로, CS 이벤트가 있고, 거기에서 어떤 섹터에 뭔가 좋은 게 나왔어. 이제 막 사야 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일정 중에 하나예요. 사실 CES라는 건.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요 기술들은 결국은 올해 내내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들이라고요. 아셨죠? 올해 내내 계속 거론이 되는 기술이라는 거지. 이게 뭐 대단한 뭐 세론이고 뭐 아니면 혹시 반대로 바이온을 할 만한 둘 다 아닙니다. 둘 다 아니에요. 좀 보셨으면 좋겠고 한번 종목들을 볼게요. 이제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너무 많네. 시간이 너무 많아. 일단 뭐 볼까요? 일단
제가 이제 작년에 많이 올라갔다고 하는 종목들이 이런 거라고 했죠. 원익홀딩스. 와, 마지막까지 올랐네. 이야, 많이 올랐습니다. 얘가 작년 상승률 1위 로봇주입니다. 2등 시어스테크. 야, 이것도 많이 올랐네. 이거 뭐야? 2등. 3등 로보티즈. 오늘만 이 시간에 합니다. 오늘만, 예, 오늘만. 제가 장 시작하면 바빠가지고, 이제 오늘만 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3위 로보티즈. 야, 근데 4위가 황당하죠? 천일고속이 4위입니다. 예.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막판 한 달에 올라가지고 천일고속이 상승률 4위래요. 이게 제일 황당하더라고요. 5위가 동양고속.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1, 2, 3위는 로봇 의료의 로봇인데 4위, 5위가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텐베거가 3개 나왔다고 하는데 그 3개가 1, 2, 3위입니다. 원익홀딩스, 시어스테크, 로보티즈 요거 3개가 텐베거가 나온 종목들이라고 하고요. 자, 예,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까 제가 우주항공 얘기 잠깐 나왔으니까 그거 잠깐 볼까요? 우주항공 HVL 이런 거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이제 그쵸, 많이 올라. 이게 별로 빠지지도 않았네. 그러니까 이제 이 파동이요, 지금 계속 HVM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와, 얘는 뭐 빠지지도 않았어 진짜. 여기서 만약에 한번 꺾이게 되면은 이게 이제 1파예요 그냥. 사실은 지금 제대로 움직인 게 처음이라고요. 처음. 작년 내내 그냥 박스 왔다 갔다 하다가 제대로 움직인 게 처음 움직인 거라고, 이게 이 파동이. 그래서 이게 이 파동이 언제 끝이라고 제가 얘기는 못 하겠지만 끝은 나지 않겠습니까? 뭐 계속 가겠어요? 끝은 나겠지. 그러면 이게 이제 2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올라가는 게 3파가 되겠죠. 사실 그 우주항공은 아직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 보여요. 우주항공은 이렇게 올라오고 어디가 끝이지 몰라도 한번 내려오는 파동이 있을 거고, 그 다음 올라가는 파동이 또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아직은 기회가 많이 열려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극단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고요. 예, 얘는 좀 많이 올라간 종목이고, 또 뭐가 있나? 제가 개인적으로 좀 선호하는 종목은 얘인데, 파이버 프로라고. 이것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참고로 이제 우주항공 언급 나오면서 광센서, 광케이블, 광통신 얘네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요 광자 들어가는 산업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 AI에도 되게, AI 인프라와도 되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산업군들입니다. 제가 좀 광 네트워크, 이런 거. 광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거. 그래서, 아니, 뭐, 스타링크도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뭐, 결국은. 그래서, 파이버 프로가 그쪽이랑 좀 연관이 있는 기업이라 제가 좀 조금 선호하는 기업이고요. 예. 얘도 근데 조정이 거의, 차라리 얘가 근데 11선 조정 정도는 한번 나왔구나. 예.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주항공 하면 많이들 패시브로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인데, 뭐, 세트레가이나, 뭐, 하나 시스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별로 못 갔다, 오히려. 캠코와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도 많이 갔죠. 이런 거. 캠코가 좋네, 캠코. AP위성. 그냥 그렇다. i3. 이런 거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네요. 요거는 사업 내용 좀 봐야겠다. 요거 차트 이쁘네. i3 시스템. 요거는 공부 좀 하세요. 저도 공부 좀 해볼게요. 예전에 제가 2만원대 막 엄청 좋게 봤던 종목인데, 이거 자율주행이랑도 원래 연관이 있었는데, 엄청 올라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어요. 위치가 괜찮네.
이번에 미래에셋이 많이 올랐죠? 아주아이비랑. 근데 얘네는 지금 올랐다 다 빠졌고. 음이라 한번 볼까요? 아니, 나왔네. 대장주가 뭔진 나와 있네요. 스피어. 이제 스피어는 손이 안 가던데. 이상하게 스피어는 손이 안 가네요. 스피어.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냥 주가가 쭉 올라가 있는 종목이 2차전지에서 지금 파동이 그냥 센 놈이 뭐냐. AETVM, 스피어, 세야, 베스틸 지주, 그리고 지주, 파이버프로, 켄코와 에어로 스페이스. 딱 얘네 보면 되겠는데요? 5개. 5개네? 둘, 셋, 넷, 다섯. 요거 5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3개가, 요거 5개가 제일 세네요. 세아베스틸도 안 빠지더라고요. 이것도 안 빠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요 5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선호하는 건 각자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여기에 히든으로 저는 i3 시스템도 좀 공부 좀 해보자. 공부해보자. 네. 정도. 여기 있으면 자리가 좋은데요? 지금.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고민하실 거 크게 없어요. 크게 없고, 여기에서 뭐가 더 좋으냐는 각자 좀 공부해보시죠. 각자의 영역으로. 저는 이미 제가 선호하는 종목이 여기서 2개 정도 있어요. 이미 2개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말 그대로 이거는 선호의 영역인 것 같아. 뭐가 대장이어서 이것보다는 개인적인 선호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섹터 한번 볼까요? 예, 자율주행 한번 봅시다. 자율주행하고 온디바이스까지만 정리를 하고 아마 오늘 방송을 마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미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빼고 우주항공. 그래서 자율주행 한번 볼게요. 자율주행 얘기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여기 지금 자율주행 관련주 들고 계신 분들은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자, 일단 자율주행 대장이 누굽니까? 현대오토에버가 대장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현대오토에버가 주가가 올라간 이 타임라인을 보면 사실 현대오토에버가 10월 말부터 올라갔어요. 10월 말부터 올라갔는데, 아이고 10월 말부터 오늘은 한알령 관련주. 그래요. 한알령. 자, 그 10월 29일 날부터 올라갔거든요. 10월 29일 날. 참고로 이거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10월 29일 날 제가 산 날입니다. 딱 이날부터 올라갔는데 그날 뭐였죠? 깐부치킨 회동이었죠? 깐부치킨.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1파가 된 거예요, 사실. 처음에 스타트를 끊어준. 그리고 조정 나오고. 그리고 이제 파동이 전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파동은 아직까지는 하나 파동으로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잠깐 이렇게 내려온 건 있지만 요건 파동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파동이 전개가 되고 있다 해서 한번 이 파동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아직까지도. 3파가 더 크죠, 1파보다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또 5점 뚫어가지고 이거 이제 신고가라 사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차 그룹이 지금 연말 들어서 로보틱스 사업부와 이제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어떤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로 많이들 관심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대오토에버가 자율주행에서도 결국은 대장입니다. 현대오토에버.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럼 이제
현대 오토에버 말고 누구나 아는 대형주 말고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견이 많이 갈릴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대장이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세요? 예, 여기 아실 분들 한번 종목 쳐봐 주세요. 여러분들도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이미. 예. 한 분이 나왔네. 예, 많이들 들고 계시죠? 뭐? 이거 슈어소프트테크. 제가 많이 강조한 주식이잖아요. 예, 많이들 들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저는 슈어소프트테크를, 대장주 군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또 뭐가 있나. 나머지는 막 그냥 움직이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많은 분들이 퓨런티어 얘기를 자꾸 해요. 항상. 퓨런티어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퓨런티어 같지는 않고요. 퓨런티어도 보긴 해야겠지만 좀 뒷순인 것 같고, 두 번째, 그, 슈어소프트 다음에 볼 만한 거 아우토크립트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거꾸로. 아우토크립트라고 보고, 아니, SOS랩은 근데 자율주행 말고, SOS랩도 좋은데요. 아우토크립트는 자율주행이 우선이고, 플러스 로봇 정도가 되는 회사고, SOS랩은 로봇이 우선이에요, 지금은. 얘는 이제 로봇이 우선이고, 자율주행은 약간 뒷순이에요. 이 정도. 그리고, 이제, 못 간 주식들에서 체크를 해보면, 퓨런티어는 그래도 좀 가긴 했죠. 퓨런티어 한번 차트 봅시다. 네, 좀 가긴 했죠. 퓨런티어까지 넣어주자. 얘는 올랐잖아. 퓨런티어 딱 여기까지. 자율주행은 딱 여기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자율주행은 딱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율주행으로 보시려면, 물론 예를 들면 이제 슈어소프트 한번 볼까요? 이제 제가 대장으로 언급하는 것들은 바닥에서는 다들 좀 올랐을 거예요. 사실 많이 올랐으니까 대장이기도 하고요. 얘가 슈어소프트고, 얘가 대략 한 60, 70% 올랐나? 예. 60%? 그 다음 아우토크립트 볼까요? 오토. 바닥으로 치면 얘도 많이 올랐구나. 아우토크립트도. 완전 생 바닥에서는 많이 올랐네요.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요. 그 다음 이제 SOS래. 얘도 많이 올랐어. 다 많이 올랐습니다. 퓨런티어도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다 비슷하네요. 이 정도 보면 되고, 아까 이제 제가 i3 시스템 공부해보자고 했잖아요. 여기도 이제 공부해보자 종목이 하나 있는데, 둘 다 공교롭게 시스템이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저는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들. 얘는 이제 시세 측면에서, 얘도 5개네요. 오토에버, 슈어소프트, 아우토, SO, 퓨런티어 5개. 우주항공도 HVMCP와 5개. 그 다음 하나 정도 공부해보고, 5개 하나 정도 공부해보시고, i3 시스템하고 스마트만 한번 볼까요? 이제 우주항공에서 한번 공부해보자는 i3는 쭉 빠졌다가,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좀 올라오고 있는, 기술적으로는 좀 매력이 있는 자리고, 그 다음 이제 스마트 레이더 같은 경우는 아예 올라간 게 없어요. 아예 올라간 게 없고 바닥에서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얘기 좀 할게요. 온디바이스, 그나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AI와 관련된 주요 섹터, 우주항공, 자율주행, 온디바이스 AI. 이게 연말에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온디바이스 AI. 온디바이스 AI에서 지금 대장주는 현재는 제주반도체라고 봐줘야겠죠?
현재는 이게 지금 마지막 날 너무 세가지고 수급도 좋고, 네, 일단 현재로선 제주 반도체라고 봐줘야겠죠. 와, 얘 거래 엄청 터졌었구나. 거래가 무슨 2200만 주가 터졌어. 제주 반도체. 근데 제가 맨날 언급한 세 종목 대장주고 운이라고 했던 게 순위에 다 은에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AD 테크놀로지 아니에요? 얘가 사실 첫 스타트 끊었던 종목인데, AD 테크. 제주 반도체, AD 테크. 얘네가 지금 흐름이 제일 좋죠. 온디바이스 AI에서는. 그리고는 이제 의견이 쫙 나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는 의견이 많이 나뉠 것 같은데, 세 번째로 치고 간 게 뭘 것 같으세요? 오픈엣지 아니에요. 사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이제 추세가 제일 좋은 놈 위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세 번째 얘입니다. ALT. 이 은근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근데 이건 제가 예전에 어느 자리였죠? 이때였죠? 9월 초에 제가 이때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이때요. 네. 이때인가? 뭐 아무튼 이때예요. 이때. ALT도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막 움직였던 게 이제 오픈 엣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야, 어보브 반도체 있고, 그리고 칩셋 미디어는 위치는 제일 좋은데 얘가 아직은 슈팅은 안 나오고 있고, 나머지 쭉 한번 볼까요? 아, 이게 너무 많다. 근데 얘는 5개로 제가 한정을 못 하겠는데요. 5개를 한정을 못 하겠고, 그냥 대장주구는 현재로선 이거 2개라고 일단 봐줘야 될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쫓아오는 애들이 ALT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자람 테크놀로지도 보셔야 되고요. 아, 이게 뭐야? 공교롭게 다 또 테크놀로지네요. 온디바이스의 종목들은 회사 이름이 다 이런 식이네. 지금 보니까. 요거 여러분, 요거 약간 느낌 있는데? 요 테크놀로지 들어가는 애들. 왜냐면 이제 반도체 들어가는 애들 기본적으로 다 봐줘야 되거든요. 반도체 들어가는 애들이 뭐예요? 아, 되게 심플하네, 여러분. 온디바이스 AI는 칩 들어가는 회사, 반도체 들어가는 회사, 테크놀로지 들어가는 회사 위주로 보면 되겠네요. 이거 위주로 쉽게 얘기하면. 보니까 회사 이름이 딱 그러네. 3대 키워드네요. 온디바이스 AI의 3대 키워드 얘입니다. 칩, 반도체, 테크놀로지 들어가는 회사들 위주로 보십시오. 그럼 될 것 같은데요. 반도체가 뭐가 있어요? 어부부 반도체 있고요. 아, 넥스트 칩 빼고 전부 말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지. 이게 칩하고 반도체는 예전에 한번 유행이었다니까요. 예전에 한번 유행이었어요. 근데 테크놀로지도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네. 퀄리타스 반도체도 있죠. 퀄리타스 반도체도 있죠. 그리고 뭐 미래 반도체도 있는데 제가 미래 반도체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칩셋 미디어 있고요. 텔레칩스 있고요. 딱 여기까지 봐주면 될 것 같은데요. 아, 반도체 들어가는 거에 하나 더 있다. 사피엔 있습니다. 야씨,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너무 많다. 근데 많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10개예요. 많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ALT를 지금 제외하고는 전부 이거 3개가 들어가네요. 그쵸?
회사 이름에 신기하게도 칩 아니면 반도체 아니면 테크놀로지가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공교롭게. 그래서 두루두 한번 다 보셔야 돼요. 여기 있는 종목들. 아, 가온칩스 또 빼먹었다고. 근데 나 섭섭하다고. ALT는 개별주를 볼게요, 그냥. 이래야 더. 이래야 더. 자, 이러면 전부 이 세 개 키워드네요. 예. 전부. 지금 현재 대장은 제주반도체, AD테크 왔다 갔다 하죠, 뭐. 대장은 얘네죠, 현재는. 칩. 회사 몇 개야? 하나, 둘, 셋. 세 개. 반도체. 하나, 둘, 셋. 네 개. 테크놀로지 세 개. 야, 균형도 되게 많네요. 아시겠으면 1번 한번 쳐보십시오. 예. 아, 뭐, 이거 말고도, 이제 ALT도 전 좋아 보여요. 근데, 어떤, 스토리텔링엔 이게 더 좋네요. 공교롭게 딱 이렇다. 회사 이름에 칩 들어가거나, 반도체 들어가거나, 테크놀로지 들어가는 애들 위주로 보시면 딱 좋겠네. 이게 뭐, 반도체 소부장은 진짜 많아요, 종목이. 이제 온디바이스 AI 종목들만 좀 추려본 거예요. 추려본 건데, 지금 제주랑 AD가 신고가죠. 제주랑 AD가 신고가인데, 여러분들은 올라간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이게 되게 이분법적인 거, 생각인 게, 지금 막 올라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 기본적으로. 근데, 이미 올라갔다라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기도 해. 그럼 안 올라간 거 사! 이러면은, 그거는 매력이 없대. 안 올라갔으니까 매력이 없어서 못 사겠고, 올라간 거는, 너무 올라간 거 같아서 못 사겠대요. 미치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뭐 답이 없죠, 뭐. 안 올라간 거는 섹시하지가 않대요. 매력이 없대. 그거는 대장주가 아니래. 올라간 거는, 대장주는 맞는데, 너무 올라서 좀 그렇대. 고점인 것 같대. 그럼 아니야, 하지 마. 하지 마. 뭐, 하지 말아야죠, 뭐, 어떡해. 근데, 여기 지금, 제주랑 AD 빼고는, 제주, AD, 사피엔. 딱 요거 세 개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그렇게 많이 안 올랐는데? 예. 그렇게 많이 오른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바닥권에 있어요, 사실은. 거의 다 바닥에 있어요, 여러분. 바닥에 있는 거 좋아하시면, 이런 거 이제 사면 돼요. 아니요, 저, 이제 9시 50분까지 하고, 저 회원방송 해야 돼요. 네, 오늘만 좀 일찍 합니다. 오늘만 좀 일찍 하고, 예. 뭐 동시효과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좀 재미가 없죠. IT 궁금하시구나. 제가 오늘 반도체 얘기를 별로 안 했구나. 이따가 또 이제 우리 레거시 반도체 아버지가 나오실 텐데, 반도체는, 두산 테스나 좋아. 다 좋네. 저런 종목 다 좋아요. 두산 테스나가 지난주에 움직임이 꽤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반도체 항상 너 레거시에서 뭐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보면, 저는 1순위는 항상 오사트기는 해요. 저는. 2순위는 기판. 1순위 오사트, 2순위 기판입니다. 오사트를 저는 좀 많이 선호하죠. 제가 항상 대장주라고 언급하는 게, 제 기준에선 얘예요. 하나 마이크로. 얘가 제일 안전하기도 하면서 제 대장주 감이라고 보고 있고, 두산 테스나도 좋게 봐요. 그러니까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이 비메모리 사업부의 성장? 이것과 밀접한 연관이잖아요. 장은 10시 개장이고 50분의 동시효과예요, 동시효과.
두산 테스나도 좋게 보고. 그냥 뭐 작은 단으로 가면 네페스아크도 있고, 얘는 많이 내려왔네. LB 세미콘도 있고 뭐 하죠. 얘도 많이 내려왔고. SFA 반도체도 있고요. 이건 안 그렇네. 저는 1번 하나마이크론, 2번 두산테스나. 그리고 기판 쪽 대장은 지금 코리아 서킷이잖아요. 길게 봤을 때는 전 심택을 좋은 가격에 살 수만 있으면 좋다라고는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가격을 줄지는 잘 모르겠네. 그리고 코리아 서킷 ISC 괜찮은 것 같아요. 네, ISC. 나머지는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 VEM 좋아 보여요. VEM 장비 쪽에서는. 장비 쪽 탑픽은 저는 VEM입니다. 요거 괜찮고. 개인 유튜브는 원래 시간에 합니다. 예. 개인 유튜브는 원래 시간에 해요. 11시 반이 되겠죠. 11시 반. 원래 시간에 하고요. 예,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레거시 반도체 전반적으로는 나쁘지 않은데, 네, 반도체가 참, 반도체는 좀 생각할 게 많은데, 근데 쉬우면서도 어렵거든요.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저는 지금 심플하게 그렇게 봐요. 지금 당장 네가 사고 싶은 반도체가 뭔데? 라고 했을 때는 하나마이크론, 아까 얘기한 두산테스나, 뭐 지금 당장 사고 싶은 거 VM, 잠깐만, 한미도 차트 이쁘긴 하던데. 한미 반도체 이런 거 사고 싶어요 사실. 이런 거 한미 반도체도 괜찮고. 근데 솔직히 온디바이스가 더 땡겨요. 같은 반도체여도 온디바이스가 레거시보다는 사실은 더 땡깁니다. 이제 아무튼 좀 얘기를 하자면 하나마이크론, 두산테스나, VEM, 한미반도체, ISC 딱 요런 거 정도가 현재로서는 좀 제가 선호하는, 현 시점 기준 제가 선호하는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 이게 얘기하자면 또 길어져요, 이거는. 왜냐면 아시다시피 반도체는 소부장 종목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얘네 말고도 차트 이쁜 애들 꽤 될걸요? GST 얘도 좀 차트가 이뻤던 것 같은데. 예, GST도 있고, 어때요? 이게 질문이 나온다고, 이제. 근데, 하나비전은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야, 이건 꼭 위치가 11월 달에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위치했던 그 위치 같기도 하다. 하나비전 같은 거는. 얘가 근데 막 한미반도체랑 좀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내용을 계속 릴리즈를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서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비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미반도체도 안 좋아지고 막 이랬는데, 차트로는 수급도 보니까 바닥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왜 바닥이라서 제가 이런 걸 선호하진 않거든요. 수급은 막 연말에 좋았네. 글쎄, 소부장 이렇게 많은데 제가 굳이 하나비전을 볼 것 같진 않아요. 네,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종목이 좋아 보이는 게 많은데, 소부장은. 굳이 내가 하나비전을 봐야 되나? 단순하게 싸다고? 조정받은 것도 많아요, 지금. 조정받고, 이제 바닥 잡고 있는 애들도 은근히 많다고, 이쪽이. 많아요, 이런 거 다 싸 보이는데. 테크닉은 잘 모르겠는데. 해볼까? 이런 것도 뭐 바닥은 나온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잘.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가 주가 쫙 빠지잖아요.
241선 대부분 바닥 나와요. 깰 때도 있는데 깨면 대부분 또 돌려요. 그런 의미가 있는 선이에요. 이런 선은 반등이 나오든 깼다가 돌리든 이제 복원력도 강하고 어떤 반발력도 되게 강한 선이 241선입니다. 테크닉이 약간 그 패턴이죠 지금. 자, 어찌됐든 이제 잠시 후 오늘 시장이 시작이 될 텐데 지금 미시장이 4거래일째 계속 조금씩 야금야금 내려와가지고 우리나라 글쎄 오늘 첫 거래일이지만 지금 선물은 혹시 개장을 했나요? 아, 선물은 개장했네. 지금 선물은 한 2분 전에 개장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살짝 마이너스네요. 살짝 마이너스. 방금 막 개장을 했고요. 선물은 보합권 등락 정도입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선물이 45분에 시작하고 이제 정각의 주식시장 시작하고 요런 패턴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항상 보면 이제 현물시장이 개장을 해야 본격적인 방향이 나와요. 이제 어쨌든 지금 초반은 조금 빠지면서 아무튼 출발을 하는 상태입니다. 오늘 하루만 제가 이제 50분까지 진행을 하고 내일부터는 다시 원래 제 시간인 10시로 이제 돌아갈 예정입니다. 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2026년 다들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 제가 이제 순서를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또 주식시장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1번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1번은 건강입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올해 2번은 뭐냐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이루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일단 1순위로 항상 건강하시고 올 한 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다 각자 다를 겁니다. 누구는 돈을 벌고 싶을 거고 누구는 뭐 그쵸 뭐 작년에 싸운 친구와 화해를 하고 싶을 거고 뭐 별의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가족 간에 뭐 화목을 도모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많을 텐데 하고자 하시는 일을 다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전 내일이 아니네 월요일날 10시부터 다시 포만하게 뵙도록 하고 오늘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회원방에서 뵐게요.